안녕하세요 여러분, 승진이야입니다. 오늘 영상에서는 완전한 오너십이라는 개발자 커리어를 하는 데 있어서 제 생각에 굉장히 중요한 개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. 우리가 개발자로 일을 하다 보면은 뜻대로 안 풀리는 일이 굉장히 많죠. 코드가 내 맘대로 이렇게 잘 안 돌아갈 수도 있고,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이렇게 저질러 놓은 어떤 기술 부채 때문에 내 프로젝트가 진도가 정말 예상보다 너무 안 나갈 수도 있고, 팀원들이나 같이 일해야 될 사람들이나 혹은 매니저가, 본인의 관리자가 비협조적일 수도 있고, 내가 새로 회사에 딱 들어갔는데 거기 조직이 갑자기 폭파된다든지 이런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요소들로 인해서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는 상황들이 종종 있어요. 그런 상황에서 이 힘없는 일개 개발자는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면 좋은가, 그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. 뭐냐면은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은 철저하게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뭔가, 이거에 굉장히 집중해야 된다, 이런 맥락이에요. 마치 모든 거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고 내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,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의사결정을 할 것인가에 집중해서 생각을 하고, 반대로 이제 저 사람이 나한테 못되게 군다, 이런 게 왜 나는 운이 없이 항상 이렇게 될까, 그런 거에 너무 매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, 실제로 이제 일을 하는 개발자에게 있어서 모든 거는 자기 컨트롤 여하에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어떤 의미냐, 제 생각에는 이제 개발자 커리어의 가장 큰 장점이 이직의 자유로움이죠. 어떤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이 회사에서 배운 거를 어느 정도 그런 다른 곳에 가도 통용될 수 있다, 그런 개념적인 부분이라든지 자신의 경험이라든지, 물론 구체적인 기술 스택 같은 거는 달라질 수도 있지만,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왜 모든 게 본인의 컨트롤 여하에 있냐, 현재 상황에 대해서 자신이 너무나 불만족한다면은 이제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도 항상 개발자 본인의 선택지에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. 하지만 제가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, 항상 환경을 바꾸고 하는 거는, 팀을 바꾸고 회사를 바꾸고 이런 거는 이제 리스크가 수반이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사소한 마찰이라든지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들이 이유가 돼서 매번 회사를 바꾸고 팀을 바꾸고 그럴 수는 없겠죠. 그리고 또 이제 역경을 이렇게 이겨나가는 게 개발자의 성장의 과정이기도 하고, 본인의 커리어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, 또 그거가 어느 정도 기대되는 역할이기도 하고, 다만 언제나 이제 본인이 생각하기에 이건 정말 선을 넘었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언제든지 이제 다른 기회를 찾아 나갈 수 있는 그런 옵션이 이상적으로는 개발자 본인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, 그럼 이제 이 완벽하게 오너십을 갖는다는 거는 어떻게 제가 생각을 하냐, 말 그대로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생각을 하고 내가 해야 되는 것만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. 이게 이기적으로 다른 사람 거를 다 제쳐놓고서 이제 내 것만 무조건 밀어붙여라, 이런 게 아니라,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프로젝트를 다른 사람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, 근데 나는 이쪽에서 이제 좀 아는 게 적고 저 사람이 아는 게 많아서 도움을 받아야 돼서 이렇게 좀 물어보러 갔는데, 굉장히 좀 말이 짧고 그거 저기 문서 있으니까 저거 가서 읽어보세요, 이런 식으로 좀 자기가 생각할 때 굉장히 불친절해요. 이럴 수 있죠, 얼마든지. 그리고 이제 그 사람이 보내준 그 문서를 가서 읽어봤더니 이거는 이제 너무 옛날 문서가 돼서 이제 너무 실정이랑도 안 맞고 오히려 도움도 안 되고, 더 오히려 그걸 읽으면 읽을수록 더 헷갈리고, 이럴 때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죠. 이거 나 할 거는 많은데 위에서 푸시도 있고, 그리고 나는 지금 이거 아무것도 모르겠는데 어디 도움 받아야 될 사람이 저렇게 좀 비협조적으로 나온다, 어떡하지, 망했다. 그런데 그렇게 이제 본인을 상황의 피해자로 인식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진다, 그거보다 사실 본인이 할 수 있는 거, 그리고 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일단 이제 그 상대방하고의 인터랙션에 있어서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 배제하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. 이 사람이 말이 짧다, 그거는 그 사람의 그냥 성격일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니까. 또 미약하지만 이제 뭔가 주어진 리소스들이 있었으면은 그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그 문서 같은 것, 그러면은 일단 그게 아무리 부족할지라도 일단 한 번 다 읽어볼 수는 있겠죠. 읽어보고 어떤 것들에서 갭이 있는지 그런 거를 쭉 정리를 해서, 또 이제 이 사람 같은 사람한테 찾아가서 이 팔로우업으로 질문을 쫙 한다든지, 이런 것들이 조금 내가 막혀 있어서 나 혼자 진행이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, 이런 거. 근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로 이제 이 사람 자체가 굉장히 비협조적일 수도 있죠. 내 시간 뺏지 마라 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, 이럴 때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이런 의사소통의 측면에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는데도 이제 나에게 주어진 그런 주변 환경이 이제 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좀 제약이 많다. 그럴 때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거는, 우리가 이제 기대치를 조정한다고 말을 해요. 본인의 관리자에게 이런 거를 에스컬레이트 한다고 하거든요. 그런 걸 하는 거예요. 어떤 말이냐면은, 똑같이 이제 있었던 일을 그냥 사실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. 내가 이런 프로젝트를 너한테 받아서 하고, 그 다음에 그걸 위해서 저 사람하고 협업을 하라고 했다. 그래서 나는 이런저런 노력을 했고 내 나름의 최선 노력을 다했다. 그런데 이제 주어진 기술 인프라가 너무 좀 부채가 많다든지, 내가 예상하지 못하게, 혹은 매니저 당신이 생각했을 땐 저 사람이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내가 직접 가서 일을 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진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다. 그래서 내가 옛날에는 이거를 이 정도 기간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다. 다시 생각해 봐야 될 것 같다. 일단 확실한 거는 더 오래 걸릴 것 같다. 이런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,
되고 이게 어색할 수 있어요. 특히나 이제 개발자로서의 사회생활 경험이 많지 않으면은 이런 일정의 딜레이에 대해서 내가 먼저 말을 한다는 게 굉장히 좀 뭐 수치스러울 수도 있고 뭐 이게 내가 무능력해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.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것도 있고 그 뭐 내가 뭐 무능력해 보인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도 있거니와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할 수 없는 그리고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에 의한 딜레이는 자신의 주변 뭐 매니저라든지 기타 이해 당사자들이 적절한 기대치를 갖도록 미리미리 이렇게 조정만 잘 해주면은 크게 문제될 게 아닌 부분이거든요. 근데 이제 좀 경험이 부족하고 또 내가 막 이렇게 안 좋게 보이고 이런 게 너무 무섭고 막 그러면은 가장 최악의 경우를 맞이할 수 있죠. 어떤 거냐면은 나는 이제 어떤 프로젝트를 받았고 그거를 받아서 이제 어떤 자기 윗사람이나 뭐 주변 이해 당사자들한테 이 정도 걸릴 거야 라고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게 이 정도 걸릴 게 아니라 막 이따만큼 걸릴 거고 막 도움도 너무 부족하고 턱없이 근데 이제 내가 적절히 기대치 조정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을 하긴 내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냥 시간만 계속 가다가 이제 데드라인 거의 다가오죠. 그럼 뭐 이제는 거의 망하는 거거든요. 그거는 그냥 진짜 자기한테 책임이 다 떨어지는 이런 아주 최악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본인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컨트롤하고 그거는 뭐냐 본인이 노력을 부을 수 있는 만큼 붓고 본인이 상대방과 협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뭐 최대한 노력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은 이제 본인이 기대치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이해 당사자들하고 충분히 기대치 조정을 하고 근데 이제 이상적인 뭐 조직의 운영이라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개발자 본인이 행동을 했을 때 이런 게 다 이해가 되고 뭐 예상치 못한 딜레이라는 것도 다 어느 정도 이제 가만히 돼서 그런 기대치 조정이 계속 퍼져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사실 뭐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죠. 그냥 뭐 무조건 이제 위에서는 일정만이 가장 중요한 절대적인 척도기 때문에 뭐 8시간 일해서 안 되면은 뭐 야근도 많이 하고 뭐 주말도 갈아 넣고 그러면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게 자기 가치관에서는 정말 용납이 안 될 수도 있고 개발자 본인의 생각에는 이제 충분히 자기의 그런 바운더리를 어필을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 문화는 좀 너무 딴판이라든지 뭐 이런 경우는 사실 본인이 그 조직 내에서 미칠 수 있는 영향력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거니까요. 그럴 때는 이 커리어적인 차원에서 어떤 선택도 분명히 본인의 컨트롤 여하에 있어야 되고 그거를 언제든지 스위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다른 누가 됐든 다른 어떤 조직이 됐든 본인의 커리어를 자기 자신만큼 생각해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할 때 내 커리어에 맞는 선택을 항상 해야 되고 그걸 할 수 있는 능력을 뭐 만들어 놓고 이렇게 지내야 된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오늘은 완전한 오너십이라는 제 나름의 이제 개발자 커리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컨셉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여러분들은 이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밑에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. 이번 영상이 유익하셨으면 제 채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승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